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 그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금속성이 크다, 그 얘기는 환원성이 크다. 왜냐하면 금속성이 크다, 그 얘기는 전자를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산화하면서 전자를 내놓으면은 상대방이 전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환원시키는 환원성이 크다, 그 얘기하고요. 자기 자신은 산화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 요것은 좀 챙겨둘 필요가 있는데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 요것은 금속이 양이온으로 변할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온화 경향 서열에서 일반적인 주기율표에서 보면요,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다. 요것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요것은 주기율표에서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온화 경향 서열, 요것을 좀 챙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쇠, 요것이 철이죠. 쇠, 니켈, 주석, 납, 그리고 여기 수소가 있는데 요 수소는 산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수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비금속이지만 그냥 산으로서 작용하는 수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은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구리, 수은, 은, 요것은 백금이죠. 그리고 금, 요것이 이온화 경향 서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온화 경향 서열이 크면은 산화하고 반응해서 수소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구리, 수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질산하고 반응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NO나 NO2, 여기 수소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소는 산의 자격으로 있고, 수소 왼쪽의 금속은 산과 반응해서 수소를 생성한다. 이것을 조금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족 금속은 상온의 물과 반응해서, 물론 1, 2족 금속 중에 예외적으로 베릴륨, 마그네슘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데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산화환원 반응식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볼 겁니다. 요것이 산화환원 반쪽 반응식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환원 반쪽 반응식, 요것은 순서는 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산화 반쪽 반응식은 원소가 전자를 잃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요. 환원 반쪽 반응식은 원소가 전자를 얻는 과정,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산화환원 반응식에는 전자를 소거해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균형 반응식을 완성할 때 산소 개수, 요거 맞출 때는 H2O, 요거를 이용하고요. 수소 개수, 요것을 맞출 때는 H+를 이용합니다. 전하 균형, 요것은 전자, 요거를 이용해서 맞춥니다. H+가 반응물이나 생성물이나 여기에 표현되어 있으면, 요 H+가 들어있으면 요것이 산성 조건에서 반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H+와 OH-가 1대1로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이 되는 거죠. 요게 1대1로 반응하니까 만약에 OH- 요것이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들어있으면 그때는 H+는 산성, OH-는 염이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염이성 조건에서 반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기로 하죠. Cr2O7, 요것이 Fe 플러스 Cr3가 Fe3가 요 반응의 계수를 한번 완성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Cr2O7 2- 이렇게 돼 있죠. 이 녀석이 생성물에 보면 CR이 2개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요것도 2개의 기준으로 일단 맞춰놓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산소가 7개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산소는 산화수가 -2짜리가 지금 7개 있는데 곱하기 7. 요 결과가 -2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2 산화수를
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크로뮴 요 산화수는 플러스 6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니까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면 6에서 3으로 됐다. 거기가 두 개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Cr2O7 요 녀석은 Cr2O7 2-. 자, 여기에서 2배의 Cr3가 이렇게 되는데 양변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산소가 7개 있고 요 녀석은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산소가 7개 되려면은 7H2O 요것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수소가 74, 14개가 있죠. 그럼 왼쪽에는 수소를 14개 이렇게 해서 수소를 양쪽에 똑같이 더해 주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2가 요것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2, 3, 2, 6이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자, 양쪽의 전하 균형을 맞추려면 여기에 전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전자가 6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원 반쪽 반응식을 맞췄고요. 두 번째 계산할 것은 FE2가. 이건 좀 쉽네요. 이것이 FE3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2가가 3가로 되려면 여기가 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전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자가 6개, 여기는 전자가 1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곱하기 6 요것을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 6배의 FE2가 요것이 6배의 FE3가 그리고 6배의 전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Cr2O7 요것을 한번 그대로 써볼까요? Cr2O7의 2- 플러스 14개의 수소이온 그 다음에 플러스 6배의 전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화살표를 해야 되겠네요. 2배의 Cr3가 그 다음에 7H2O 요건 뭐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6배의 FE가 그대로 써주죠. 뭐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Cr2O7 2- Cr2O7 2- 그 다음에 14배의 수소이온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배의 전자가 왼쪽에 있고 요거는 6배의 전자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요것은 그대로 소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배의 FE3가 요거 하고요. 2배의 Cr3가 이렇게 하고 7H2O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요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 전하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가 6이 10이니까 플러스 10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총 24가 되겠네요. 플러스 24. 자, 여기는 6, 3, 18 플러스 18 그 다음에 2, 3, 6 플러스 6 요것을 계산해 주면 플러스 24가 되니까 요것이 똑같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것은 산성 조건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이것이 만약에 염기성 조건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번 써놓고 볼까요? 6배의 FE2가 그 다음에 Cr2O7 2-에다가 14배의 H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화살표하고 6배의 FE3가 그 다음에 2배의 Cr3가 그리고 7H2O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착가를 좀 바꿔볼까요? 양변에 똑같이 OH-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가 14H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14OH- 요거를 양변에 똑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플러스 14OH- 요거는 결국 14배의 H2O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요것이 7배의 H2O가 있잖아요. 요거하고 서로 소거하면 됩니다. 요거 없어지고 여기가 14배의 H2O가 7H2O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6배의 FE2가 그 다음에 Cr2O7 2-, 그 다음에 H2O가 7개
7H2O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가 7H2O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하고 6배의 Fe3가 이렇게 하고 2배의 Cr3가 요거 하고 7H2O는 소거됐죠. 요건 없어졌고 14OH- 이렇게 해주면 아 이게 염기성 조건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